안녕하십니까? 노년내과 전문의 박서준입니다. 40년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며 깨달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 한 가지를 오늘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지만 건강한 노년의 여정은 바로 다리에서 시작되고 또 다리의 건강 상태에 따라 그 여정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다리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쭤보면 그저 걷기 좀 불편하겠지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삶에서 한 번의 넘어짐, 즉 낙상은 때로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전까지 정정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침상 생활을 하게 되시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진료실에서 적지 않게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대개 다리에서 느껴지는 사소한 불편감이나 힘 빠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그 신호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삶을 맞이하십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이 낙상 후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은 약 25%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다리 근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 기능 저하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서서히 갇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통해 다리 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을 배우신다면 앞으로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화는 특히 다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허벅지와 종아리, 즉 다리입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량의 약 6070%가 이 다리 근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기능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근감소증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부위가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40대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70대에 이르면 그 감소 속도가 23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첫째로,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둘째로, 보행 능력이 저하되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보폭이 줄어들며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낙상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됩니다.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며 이 중 10에서 15%는 고관절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고관절 골절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부상 중 하나입니다. 평균 입원 기간이 3주에 달하고 완전한 기능 회복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고관절 골절 환자의 약 20에서 25%가 1년 이내에 사망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생존하시더라도 절반 이상은 이전과 같은 수준의 활동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노년의 건강은 다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리 근육의 약화는 단순한 거동의 불편함을 넘어 자립적인 삶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의자에서 팔을 사용하지 않고 5번 연속으로 일어섰다 앉기를 수행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향후 3년 내 사망률이 약 3배 높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의자에서 일어나는 능력만으로도 생존율의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리 근력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리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제가 진료했던 78세의 이현우 어르신의 사례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등산도 즐겨 했고, 손주들과 뛰어노는 것이 삶의 큰 낙이었죠. 그런데 2년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진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화장실 가는 것조차 혼자서는 버겁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역이에요.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마음대로 걷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이현우 어르신의 말씀처럼 한 번의 낙상은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보행장애입니다. 걷는 것이 어려워지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가족 행사 참여는 물론이고 가까운 동네 마실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보행장애가 있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자존감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내가 이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자괴감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서 활발히 역할을 수행해 오셨던 분들에게 이러한 신체적 기능의 저하는 정체성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관계의 변화입니다. 72세의 최지은 어르신은 며느리가 나를 대하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내가 화장실도 혼자 해결 못하니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라고 토로하셨습니다. 간병 부담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무서운 것은 닥순환의 고리입니다. 다리가 약해져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드니 다리 근육과 기능은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은 결국 자립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종국에는 요양시설 입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들의 약 60%가 보행장애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약 2.5년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왜 지금 당장 다리 건강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리는 단순히 몸을 이동시키는 수단을 넘어 우리의 자유, 독립성, 그리고 인간다운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다리 건강 상태는 어떠할까요? 지금부터는 나의 다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혹시 노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노인 의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리 노화의 초기 신호 5가지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나도 모르게 손잡이를 꼭 잡게 된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팔걸이나 테이블을 짚는 것이 더 편안하다. 걸을 때 예전보다 보폭이 눈에 띄게 좁아졌다고 느낀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자신도 모르게 벽이나 가구를 잡으려 한다. 한 발로 서서 양말을 신거나 균형을 잡기가 전보다 어려워졌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다리 노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자가 진단 테스트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직접 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4가지 테스트 중 2가지 이상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 팔짱을 끼거나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부드럽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몸을 앞으로 과도하게 숙이거나 반동을 이용하거나 팔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리 근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발 서기 균형 테스트. 양손을 허리에 얹고 한쪽 발을 들어 5초 이상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에 지지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안전하게 시행하십시오. 금방 휘청거리거나 발을 내려야 한다면 균형 감각과 다리 근력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행 관찰.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걸음걸이를 관찰해 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보폭이 짧아지지는 않았는지, 발을 질질 끌며 걷지는 않는지, 상체가 앞으로 구부정하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합니다. 일상생활 동작 확인. 바지를 입거나 양말을 신는 동작. 욕조를 넘어가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이 예전보다 힘들어지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변화는 다리 기능 저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만약 위 4가지 테스트 중 2가지 이상에서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다리 건강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습관 점검입니다. 다음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보시고 아니요라고 답한 항목이 3개 이상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매일 규칙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 20분 이상 걷거나 활동하십니까?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을 일주일에 2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육류, 생선, 두부, 달걀, 유제품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매 끼니 챙겨 드시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까? 하루 총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 이상. 최근 한 달 사이에 미끄러지거나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위 생활습관 점검표에서 간이요가 3개 이상이라면 현재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다리 건강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상당수가 이러한 자가 진단 테스트에서 2개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인다고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나이가 드니 다 그렇지 혹은 다직은 괜찮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다리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노화는 소리 없이 서서히 진행되지만 일단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면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해진 다리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한 다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다리 건강 습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0대에도 꾸준한 운동과 관리를 통해 근육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1. 하루 20분. 의식적인 걷기의 마법을 경험하세요. 걷기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다리 건강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는 것에서 나아가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가락 끝으로 지면을 차고 나아가도록 의식하며 걸어보십시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평소보다 보폭을 약간 넓게 하여 경쾌하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단 20분이라도 이렇게 질 좋은 걷기를 실천하면 다리 근육의 약 70%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깥 활동이 어렵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TV를 시청하는 동안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를 해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의자를 활용한 간편한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앉아서도 충분히 다리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허리를 펴고 한쪽 다리를 무릎을 편 채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각 다리당 1015회씩. 하루 23세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가도 좋습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팔에 도움 없이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손을 사용해도 괜찮지만 점차 손의 도움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들이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과엉덩이 근육, 둔근을 강화하는데 이 근육들이 바로 걷기와 균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 근육의 재료.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고 근육 합성 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하루에 자신의 체중 1kg당 1.01.2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를 쉽게 실천하려면 매 끼니 손바닥 크기 정도의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달걀 한두 개, 두부 반모, 또는 그릭 요거트 한 컵 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식단의 핵심은 단백질 우선 섭취임을 기억하십시오. 밥과 반찬을 함께 드실 때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먼저 드시면 포만감을 높여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고 단백질 흡수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일상 속 계단을 최고의 운동기구로 활용하세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다리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지름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계단을 오르내리기보다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발 전체로 계단을 힘차게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사용을 의식하며 올라가십시오. 내려올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발을 디디며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층만 오르내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2, 3주만 지나도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확보하여 부상 위험을 낮추세요. 근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유연성입니다. 근육과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되고 낙상이나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TV를 보기 전으로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습관화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의자나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미는 동작. 양반다리 자세에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이 효과적입니다.
각 동작은 15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며 부드럽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의 경우 낙상 위험이 최대 40%까지 감소했다고 보고됩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의 상당 부분은 실제적인 노쇠 현상이라기보다는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근육과 기능의 퇴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활동을 통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젊고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다리 건강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나쁜 습관을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더라도 다리 건강에 해로운 습관들이 지속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장시간 앉아있기 현대인의 다리 건강 최대의 적입니다. 특히 은퇴 후 TV 시청 시간이 늘어나거나 특별한 활동 없이 실내에서 주로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이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을 경우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약 4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30분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TV를 보다가도 광고 시간에는 잠시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강민준 어르신은 TV 리모컨을 일부러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채널을 바꿀 때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했더니 사소한 변화였지만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습관적인 다리 꼬기 편안함 뒤에 숨겨진 위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단기적으로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리 건강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면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정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무릎 관절에도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또한 다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부종이나 하지정맥류 발생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양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무릎과 엉덩이 관절이 약 90도를 이루도록 앉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2-3주 정도 꾸준히 신경 쓰면 바른 자세가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이나 책을 가볍게 끼워두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잘못된 신발 선택. 발 건강이 다리 건강의 시작입니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발에 맞지 않거나 기능적으로 부적절한 신발은 발의 아치를 무너뜨리고 이는 발목, 무릎, 고관절, 심지어 허리 통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너무 푹신하고 편안한 신발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물론 발이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지지력과 안정성이 부족한 신발은 오히려 발과 다리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신발은 발뒤꿈치 부분이 약 1.5-2.5cm 정도의 적당한 굽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발바닥의 아치를 잘 지지해주고 발가락 부분이 조이지 않고 충분히 넓어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밑창도 낙상 예방에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도 맨발로 다니기보다는 바닥의 충격을 흡수해주고 발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가볍고 편안한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건강 전문가 윤소희 원장은 신발은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숨겨진 열쇠와 같습니다. 때로는 좋은 신발 한 켤레가 어떤 보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의 크기나 형태가 미세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12년에 한 번씩은 정확한 발 크기를 측정하고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무리한 등산 또는 잘못된 보행 습관 분동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등산을 즐겨 하십니다. 물론 등산은 심폐지구력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운동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거나 자신의 체력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등산은 오히려 무릎 관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특히 산을 내려올 때 무릎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보폭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며 가능한 한 지그재그 형태로 발을 디뎌 충격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용 스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틱은 무릎과 하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대 20에서 30%까지 줄여줄 수 있으며 균형 유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평소 걸을 때도 팔짝걸음이나 안짱걸음, 발을 끄는 습관 등은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과도한 체중 다리가 견뎌야 할 불필요한 짐입니다.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걸을 때는 무릎에 약 34kg,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약 78kg의 추가적인 하중이 가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몸의 무게 중심을 변화시켜 보행 패턴에 영향을 주고 고관절과 무릎 관절의 불균형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다리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인 사람이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무릎 관절염 증상이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체중 관리의 핵심은 단기간에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고칼로리 간식 대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선택하는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나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린즈입니다. 이제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 다리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셨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의식적으로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시작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건강한 다리, 나아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그리고 저 자신도 실천하고 있는 하루 생활 속 다리 건강 루틴의 예를 간단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침 루틴. 기상 직후 침대에 누운 채로 발목 돌리기. 좌우 각 10에서 20회. 발끝 당겼다 펴기 반복.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 약 5분. 특히 다리 뒤쪽과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아침 식사 시 단백질 식품, 달걀, 두부, 요거트 등 꼭 챙기기. 식후 10분 정도 가볍게 실내를 걷거나 제자리 걷기. 낮 오후 루틴. 점심 식사 후 가능하다면 10에서 15분 정도 산책하기. 어렵다면 사무실이나 집 안에서라도 움직이기. 오후 중 틈틈이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각 다리 10에서 15회.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종아리 운동, 반복. 30분 1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잠시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주고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 계단 이용하기. 저녁 루틴. TV 시청 중 광고 시간이나 프로그램 중간마다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 또는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수고한 다리를 위해 5분 정도 가볍게 주무르거나 마사지해주기. 마무리로 다리 스트레칭, 햄스트링, 종아리 등. 이 루틴의 핵심은 꾸준함과 조금씩 자주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1시간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중 여러 번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구저바깥 활동이 어려운 날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 예를 들어 거실 몇 바퀴 돌기, 의자나 벽을 잡고 가볍게 무릎 구부렸다 펴기, 미니 스쿼트, 벽 밀기 운동,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 등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을 넘어 우리 삶의 질, 즉 자유, 존엄성,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40여년간 노년의학 분야에 몸담으며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값진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은 건강한 다리가 곧 자유로운 노년 생활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튼튼한 다리를 가진 90대 어르신이 다리가 약한 70대 어르신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은 나이라는 한계를 초월하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리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게 되고 화장실을 가거나 옷을 갈아입는 사소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자존감의 저하와 사회적 관계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단 5분, 10분의 작은 노력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린 건강한 다리를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20분 이상 의식적인 걷기 실천하기. 둘째, 의자 등을 활용한 간편한 다리 근력 운동 꾸준히 하기. 셋째, 매 끼니 양질의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넷째, 일상생활 속에서 계단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다섯째, 규칙적인 스트레칭으로 다리 유연성 유지하기.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고 앞으로 다가올 많은 날들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